우리 검사를 검사하는 네. 변호사 모임의 오동현 대표 변호사님 모셨습니다. 이 약칭 검사인데 검사들의 불법 비리가 너무 횡행하는데도 전혀 처벌하지 않는 이 특수부나 정치검찰 문제점을 정면으로 반박하고 최근에 윤석열의 불법 부당 특활비 문제, 한동훈이 특활비 자료 네. 파기한 거, 그리고 그 송영길 대표님에 대한 별건 수사의 부당성 등을 고발하거나 기자회견 등으로 반박하고, 이정섭 검사. 예, 이정섭 네네. 검사의 직권남용, 수사 무마 의혹, 개인 비리 문제 또 고발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주목받고 있고요. 지금 저희가 방금 송영길 대표도 지적하셨던 사실 이 김건희 명품 수수는 수차례 진행됐고 추정컨대 더 있을 겁니다. 거기에다가 직권남용 인사기부까지 불거졌으면 이거 수사해야 되는데 수사를 전혀 안 하고 있는데, 그래서 제가 서울의 소리 팀이 고발한 거에 이어서 다음 주 초에 우리 검사모임이나 민생경영 등이 제대로 다시 한번, 그러니까 명품 수수와 인사기의 무혹은 김혜련법 위반, 그다음에 횟수가 크고 여러 건이 있었다면 뇌물죄 의혹, 그다음에 직권남용 인사기의 의혹, 그다음에 대통령 경호 관련 법률도 위반한 것 같아요, 그렇죠? 코바나 콘텐츠라는 사적 공간으로 경호원들을 불러들여서 거기서 이상한 미팅과 면담을 주도를 했는데 그런 거 제가 지금 고발할 예정입니다. 오동현 변호사님 오셨으니까 인사도 네네. 하시고 네네. 또 송영길 대표님 별건 수사 부당성으로 국회에서 기자회견까지 하셨던데 네네. 그 이야기도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네, 안녕하십니까. 네, 검사를 검사하는 변호사 모임 대표를 맡고 있는 오동현 변호사입니다. 네. 제가 일전에 이미 국회 소통관에서 우리 송영길 전 대표님에 대한 검찰의 별건 수사에 대해서 형사소송법을 전면으로 위배하는 별건 수사를 중단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저희가 한번 가진 바가 있습니다. 저희 형사소송법은 198조 제4항에서 명백하게 별건 수사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지금 현재 이 정치검찰은 우리 송영길 전 대표님의 처음에 정당법 위반 돈봉투 사건으로 시작을 해서 별건으로 또 압수수색 등을 또 진행을 하면서 이제 먹사연 문제를 다시 또 이렇게 문제화시키면서 이제 또 이 먹사연을 통한 어떤 그 뇌물수수 이 부분을 가지고 또 영장을 청구하는, 정말로 이게 검사로서 이 형사소송법을 전면 위배하는 이런 어떤 불법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고 저희는 명백히 보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저희가 생각하기에는 이 지금 검찰에서 청구한 구속영장이 일단 정치적인 목적이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지금 저희 총선을 얼마 남기지 않고 총선을 앞두고 민주당의 전 현직 대표님들을 도덕성에 흠집을 내서 내년 총선에 개입하려는, 정말로 이게 검사가 검사로서 역할을 하지 않고 정치에 직접적으로 뛰어들지 않나, 이런 우려를, 심각한 우려가 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네. 그리고 대표님께서 말씀하셨지만 구속영장 청구 사유에도 해당하지 않는 걸로 보입니다. 저희 형사소송법 70조에서는 구속 사유로 주거가 일정하지 않는 경우, 그리고 증거를 인멸할 우려가 있는 경우, 그리고 도주하거나 도주할 우려가 있는 경우를 구속 사유로 규정을 하고 있고, 추가로 고려사항으로 범죄의 중대성, 그리고 재범 우려, 그리고 참고인 또는 피해자를 위해할 우려가 있는 것을 고려한다고 하고 있는데, 대표님 같은 경우에는 당연히 주거도 일정한 주거를 가지고 계시고, 또 증거 인멸을 하기 위해서 이미 벌써 8개월간 수십 차례에 걸친 강제수사, 압수수색을 다 하고 관련자들에 대해서도 다 조사를 마쳤고 이미 또 일부는 또 기소까지 한 상황이기 때문에 인멸하려고 해도 인멸할 증거 자체가 없습니다. 그래서 모든 8개월간 수사를 했는데 인멸할 증거가 있다는 거는 자기들이 수사를 잘못했다는 걸 스스로 밝히는 거나 마찬가지인 거죠. 8개월 동안 그런 수차례에 걸쳐서 강제 수사를 했는데도 인멸할 증거가 있다는 건 도대체 그동안의 증거를 수집하지도 않고 어떤 근거로 이렇게 구속영장을 청구하는지 그것도 심히 우려스럽습니다. 네. 의심도 많이 가고요. 그리고 도주 우려 당연히 없지 않겠습니까? 파리에 계시다가 스스로 귀국하셔가지고 검찰에 출석하시고 조사를 받겠다고 하셨는데 도대체 무슨 도주 우려가 있겠습니까? 이런 부분들을 봤을 때도 어떤 이 구속영장 청구 자체가 어떤 정치적인 목적을 가지고 청구를 한 거고, 또 구속영장 그 사유 자체도, 구속영장 발부 사유 자체도 저희는 인정되지 않는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그렇죠. 지금 증거인멸과 도주 우려 이야기하셨으니까 이재명 대표님도 그렇고 송영길 전 대표님이 어떻게 증거인멸하고 도주를 하시고 주거가 불안정합니까? 이분들은 대한민국 국민들이 모두 아는, 또 존경하고 응원받는 정치인들이고, 사실 이재명 대표는 한 400회, 우리 송영길 전 대표님도 한 100회 압수수색해서 가져가 다 가져갔잖아요. 휴대폰도 다 뺏어가고, 그리고
그다음에 신분도 아주 확실하고 송일 대표님 같은 경우는 오히려 2번 먼저 가서 나 제발 수사해달라 해서 수사에도 적극 협조했는데 오히려 검찰이 별건 수사하려고 돌려보낸 그런 황당한 사건을 연출했는데요. 오히려 증거인멸이나 도주 우려, 정황 말 맞추기는 지금 주가 조작, 잔고 조작, 도로 조작 사건에서 벌어지고 있겠죠. 그러니까 이것만 비교해도 너무 황당한 상황인데 저는 송일 대표님께서는 이제 대표 선거의 당사자셔가지고 아마 이제 그에 대한 정책 책임을 지기 위해서 사실 사랑하는 당도 탈당하고 조기 기획도 하셨는데 그래서 오늘은 이제 세게 말은 못 하시는 것 같은데 사실 저는 제가 그 당대표 선거를 좀 지켜봤거든요. 지켜봤을 때 이 한동훈 장관이나 정치검찰이 이번에 구속영장 청구서에도 보니까 뭐 민주당 전당대회 돈 봉투를 살포해가지고 선거 결과를 왜곡한 뭐 중대한 사건이라고 이렇게 몰아가요. 알지도 못하는 자들이 뭐 민주당에 사실 관심도 별로 없을 텐데 입만 열면 민주당 모욕하고 조롱하고 음해하는 자들이 사실은 송 대표님이나 여러분들이 전문가들 지적해 주셨는데 정당법상에 지금 현재 우리 선거운동이나 자원봉사자들에 대한 사실 그분들이 고생하시고 굉장히 수고하는데 자기 돈 내서 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하다 보면 밥도 사주고 싶고 차비도 주고 싶을 때가 있습니다. 사실 조그마한 모임에서도 그럴 때가 있잖아요. 근데 그분이 기껏 해봐야 정치자금법상 예를 들면 입출입을 정확하게 기록하지 않은 부분들에 대한 논란이 있을 수 있고 또는 부당한 관행으로 지적은 받을 수 있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자원봉사자인데 왜 뭐 밥값을 주고 차비를 주냐 이런 지적할 수 있잖아요. 시민단체들도 하더라고요. 저는 그거에 대해서 송 대표님께서 책임을 지겠다. 그래 그런 관행이 있었다면 내가 알지 못했지만 지지는 안 했지만 책임지겠다. 굉장히 저는 투명하고 책임 있는 자세라고 봅니다. 어떻게 교수로 있다가 갑자기 프랑스에서 들어오고 그리고 사랑하는 당을 탈당하는 정도의 책임이 얼마나 큽니까? 근데 이제 그러니까 이 정치검찰 놈들이 더 한술 더 떠서 봐라 송영길 지가 잘못했으니까 귀국하고 탈당까지 하지 않았냐면서 마치 중대한 후보를 매수한 범죄라고 지금 한동훈이는 규정했는데 여러분 어느 국회의원이 50만 원 받고 야 나 저기 홍영표 찍으려다가 송영길 찍었다 이렇게 했으면 그러니까 상식적으로 도저히 말이 안 되고 기껏 해봐야 법률가도 계시니까 정치자금 계좌에 신고하고 입출이 모두 투명하게 공개해야 되는데 안 된 문제 정도 이거 그냥 뭐 수없이 많은 정치자금법 사건에서 이런 정도의 사건은요 5천만 원 안팎 사건은 대부분 또 불구속 수사하고 그러지 않습니까? 근데 송일 전 구속영장 청구하는 자체는 저는 영장 기각될 거라고 보거든요. 근데 이런 거죠. 정치업자 입장에서는 송영길이 이재명에 의해서 이렇게 문제가 많아. 그래서 우리가 구속영장을 청구하는 거야. 기각되면 사법부에 정치적 편견이 작용했어. 사법부가 문제야. 이번에 바뀐 대법원장이 사법부를 개혁해야겠어. 이렇게 몰아가는 거거든요. 정말 치졸하고 아주 비열한 사건 조작범들이다. 저는 반드시 이 송영길 전 대표님 사건에 연루돼서 조작과 과장을 일삼았던 자들, 정치고자를 일삼았던 검사들, 우리가 나중에 검사 모임이랑 저는 고발됐으면 좋겠고 반드시 추적해서 엄벌해서 다시는 이런지 못하게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